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이제껏 경제적으로 교류하던 나라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특히 러시아 내에 진출했던 한국의 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 경과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위기가 한반도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로써 이 전쟁은 꼭 우크라이나가 이겨야만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최근 대한민국 외교안보연구소가 발표한 칼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가설과 전망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모든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칼럼에서는 이 전쟁으로 중국이 배울 수 있는 것과 그것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는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에게 위협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당연한 것이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한 것이 러시아이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빅토르 유시엔코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당선된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친러파였던 관계로 전 정부가 추진해오던 나토 가입 및 흑해 주둔 러시아군 철수 추진 방침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2013년 말에 대규모 시위를 벌여 정권을 교체시키게 되었는데 이른바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은 우크라이나 내의 반러 정서를 격화시켰는데요. 이것이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 가입을 강하게 요구해온 배경이 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16일을 러시아의 침공 일자로 제시했는데 해당 군사 정보 공개는 유례가 없는 전쟁 위기 주장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축소시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전쟁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인상을 주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침공을 가했기 때문에 미국의 첩보는 적중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안정시킨 자유주의적 질서는 냉전을 전제한 것이었는데 갈수록 이 질서의 수혜자는 미국보다도 중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질서가 쇠퇴하는 도중 지정학적 충돌이 불거진 것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행동을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친서방 의지를 완전히 꺾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푸틴이라는 인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푸틴의 동기와 셈법을 짐작하기도 어렵고 그로써 이번 전쟁의 결말도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측도 러시아 측도 패배하는 모양새로 이 전쟁을 종결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언제까지 저항할 수 있느냐는 것과 러시아 정부와 국민이 제재를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제약 조건들과 변수들의 교호작용이 빠르게 작용한다면 러시아는 수주대로 키이우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 약속과 돈바스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형태로 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국제사회는 전쟁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희생자가 속출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판단한다면 여타 접경 지역에 대한 모험적 실지회복주의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아시아에서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서방의 군사적 원조는 동맹국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 서방의 제재 양태에 비추어 최근의 내수진 착책, 인터넷 검열이 효과적이었다는 점, 국가 주권과 영토적 일체성을 최우선적 입장으로 주장해왔으므로 러시아를 명시적으로 지지하기 어렵다는 점, 민족적, 역사적 연고의 바탕을 둔 러시아의 실질 회복 주장은 영토 내 소수민족과 관련해서는 난처하지만 양안 관계나 남중국해에서는 모방할 여지가 있다는 점,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이번 전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네트워크의 경도를 시험할 기회가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안보 논리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논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 전쟁에 중국이 개입했던 것은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군이 신의주에 주둔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북한을 지원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자립하지 못하게 하는 미제 자본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한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과거 소련의 침략주의 정책을 지금의 러시아가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에 하나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합병할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 온다면 이를 목격한 중국이 북한을 합법적으로 합병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국에 의해 강제로 국가가 분단된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에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 한국도 같은 이유로 한반도의 절반을 중국에 넘겨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시점에서 이미 시작된 비극이지만 이보다 더 비탄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한국도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